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 또 전국 현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실사단이 입국해서 준비 사항을 둘러보고 갔고요. 그보다 앞서서 국회에서는 2030 부산 엑스포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야당 의원으로 국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의 박지우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 자, 부산 엑스포 유치 정말 정부라든지 국회에서도 뭐 살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이 특위를 맡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례적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정치 현실입니다. 국가 사업에는 여야가 없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부산의 행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향후 20년간 유치하고자 하는 월드 이벤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네. 파급 효과도 큰 행사가 엑스포입니다. 당연히 야당도 힘을 보태고 함께 해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한덕 총리가 방송 인터뷰에서 실사단이 깜짝 놀라서 돌아갔다. 부산 엑스포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는 점 높이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부산에서 네. 실사단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여야 의원 전원이 박수로 결의안을 전달하는 행사가 진심으로 감동적이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하. 대한민국이 경쟁국들보다 나은 우리의 힘은 삼권 분리와 민주주의라는 점을 제대로 보여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부산 엑스포가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국가 사업으로 지정이 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2030이면 7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정부 정권하고 관계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실사들이 가장 먼저 물었던 이야기도 이 정권하고 관계없이 추진되겠습니까? 이런 거였거든요. 아, 실사단이 그런 질문도 했군요. 예. 그 처음에 이제 일곱 분 의장님하고 뭐 이렇게 만날 때 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야당 의원들이 국가 행사를 유치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대한민국 국격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실사단이 가장 감동을 받았고, 어느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이 사업은 대한민국 사업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렸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좀 앞당기는 것, 특히 6년이나 앞당긴다. 원래는 2035년이 목표였는데 2029년 12월에 이제 개항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엑스포 맞춰서 개항한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너무 좀 빨리 하면 또 안전 문제가 좀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공항 건립에서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가 가덕도 공항 공법을 메리식으로 결정했거든요. 네.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더 안전한 공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립식 공법은 국토교통부가 7개 분과와 60명의 전문가 15번의 자문회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거든요. 예. 전문가들이 매립식 공법이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건설이 가능하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만큼 믿어야 하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네, 안전하고 오히려 더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전문가의 판단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부산 엑스포 유치가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또 내년에 총선 카드로 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PK 지역 민심이 또 여기에 또 좌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예. 부울경 주민들이 이제 현명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지난 대선이나 지자체 선거 때 부산의 수건 사업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우리 민주당이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총선이나 홍보에도 많이 활용을 했지만 부산 시민들은 그런 것보다 국가와 또 부산을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가 이걸 지켜보면서 판단하려고 생각합니다.
뭐 정쟁이나 뭐 총선에 이용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자, 총선 얘기 나온 김에 이 용산발 검찰 차출론 이런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특히 TK나 PK 여기에 많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TK나 PK 오면 자기들은 편할 수 있죠, 그죠? 뭐 누구나 당선이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검사들이 부산에 출마하는 게 맞느냐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저도 잘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예. 출마의 움직임은 있지만 그런 소문도 많이 났을 겁니다. 아, 주민들이 물어봅니까? 검사들 오냐고? 물어보죠. 왜냐하면 온갖 이제 언론에 많은 분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예. 그 여러 명의 검사 출신들이 여러 지역을 기웃거린다는 말도 있고요. 또 어떤 한 분은 또 세 곳의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주진우 비서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 지역구에 오신다는 분도 있고. 근데 또 다시 좀 잠잠해진 상태죠. 지금 말한 것처럼 주진우 법률비서관 같은 경우는 고향이 경남 진주입니다. 또 고등학교를 아마 부산에서 다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남구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박지원 의원님 그 지역구 그쪽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무슨 뭐 들은 얘기는 혹시 있을까요? 그 요즘은 잔잔한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죠. 그럼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하셔서 뭐 그때 가서 봐야지 알지 정치가 뭐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나온다면 뭐 불안하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누가 와도 뭐 우리는 온갖 계속 붙어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뭐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또 부산과 뭐 자기 지역 열심히 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뭐 어떤 한쪽에도 너무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보다 정치를 큰 정치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야지 막말을 하거나 또 너무 일방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싫어하죠. 만약에 이게 지금 뭐 아직 괴담이다 장제원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대통령하고 가까운 검사 출신들이 총선에 많이 나온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유리한 건지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됩니까? 특히 부산에 이제 검사 출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많이 것은 나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산을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출마만 하면 당선할 만한 곳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 대통령 인기도 별로 그리 지역에서도 안 좋습니다. 또 지역구를 다녀보면 평가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데 뭐 나머지는 다른 당의 내부 사정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오히려 부산의 여당 국회의원들을 대통령과 친한 검사로 물갈이를 시도하는 것은 뭐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도 좋고요. 뭐 그렇습니다. 와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엑스포 관련된 사진, 특히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좀 찍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부산 횟집 만찬 도열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자리였다. 또 민생협치 자리였다라고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참석도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왔다가 또 이제 야당 쪽은 다 빠졌고요. 제가 볼 때 일단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현재 경제 사정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권력 시세들이 한가하게 도심 한복판에서 만찬도 하고 도열해서 인사하는 모습이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의 동선이 사진으로 만천하에 공개된다는 것 자체도 경호상, 의전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지나가는 시민들이 찍었겠지만 너무 그런 곳에 장소를 정한 것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도열하고 이런 모습이 사실 있었나요? 저 대통령이 이게 도열하고 이런 거 본 적이 전 잘 기억이 횟집이나 뭐 술집에서 이렇게. 물론 이제 외국에 출국가 있거나 또는 무슨 이제 청와대 안에서 인사를 할 때 거기서야 뭐 도열할 수도 있죠. 도열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경호상 도열이 맞다는 분도 있지만 구태라는 분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평소에 대통령이 좀 소탈하고 뭐 이제 편안하게 일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그런 수도 있다고 하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 아시다시피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렇죠. 또 검찰공화국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대통령인데 좀 권위적이잖아요. 이런 분이 도심 한복판에 쭉 나열해서 뭐 도열해서 이래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진짜 권위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산 시민들은 어떻던데요? 부산 시민들도 많이 뭐라 하죠. 예. 뭐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 환호하고 뭐 그랬다 이러면 사진 찍으면서 그랬다고 하던데. 그 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무슨 물론 뭐 지지자도 있고 지금은 어찌 보면 우리가 정치권이 양분화돼 있잖아요. 예. 뭐 어떻게 잘못하든 어떻게 하든 35% 뭐 30% 35%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냉정하게 이제 보면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은 좀 더 겸손하고 뭐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다 어려우니까 또 타협을 하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겠죠. 그 뭐 다른 뭐 혹시나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그 김진태 아니면 저기 김영환 지사 이런 분들이 좀 잡히는 모습도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야 뭐 자기들 저 여당이니까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모습은 결코 좋지 않게 보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인상 치르기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을 했는데요. 의원님도 조문을 하셨습니까? 저는 엑스포 현장심사 지금 때문에 그 가보지는 계시니까. 못했죠.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문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대화를 또 나눴던 걸로 보이는데 뭐 정치적 메시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잘 끌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당이 뭐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뭐 이재명 대표님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을 거고 또 이재명 대표님도 안 그랬겠습니까? 뭐 열심히 하는데 어쨌든 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조언도 들으셨고 안 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뒷이야기는 못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그 이재명 대표 그 체포 동의안 그때 표결을 낸 이후에 예.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해야 된다 이런 청원들이 올라왔었잖아요. 이게 사실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당인데 뭐 다름을 서로 인정도 하고 네. 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당 내부에서 서로 함께 의논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낼 것인가 해야지 이것이 뭐 제명 서명이 올라왔다 이런 거는 국민들이 볼 때도 우리 스스로 내부 분열로 비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견이 안 다르니까 윤석열처럼 저렇게 정권처럼 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어떻게 되든 다른 목소리도 기울여서 함께 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좋죠. 자,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유학 일정도 이제 곧 끝나는데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영역이지만은요. 네. 뭐 당을 위해서 만약에 총선이 다가왔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뭐 이낙연이든 누구든 우리 당의 중요한 인물들을 네.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본인이 뭐 정치를 다음에 어떤 출마를 한다는 거는 본인의 영역이지만 네. 어쨌든 당을 옳게 살리려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도 많고 뭐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지금 계속 줄줄이 있잖아요. 당 입장에서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정치를 볼 때는 뭐 지금 당장의 여론이 우리가 좋다 해서 네. 이게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고 네.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총선이 되면 자기 인생도 끝난다. 그래서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명한 판단을 현명한 판단을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혹시 뭐 아주 중대한 결정 이런 것도 현명한 판단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본인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기도 했고, 또 이거 이제 총선을 이대로 치르는 것이 뭐 더 유리하다 하면 총선을 이대로 가셔야 되는 거고, 또 당을 살리고 또 지금 현재 자기 입장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재판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부담이 된다 하면 네. 본인이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건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결정이지 당내에서 뭐 어떻게 뭐 이야기가 나온다 해서 그게 따를 것도 아니잖아요. 정치는 어쨌든 본인의 생각과 그리고 정당의 그 대표로서 우리 민주당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는 여야 뭐 우리 내부에서는 변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정책위 의장 김민석 의원이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던데요. 제가 확인해 본가 당론이 아닌 것은 확인했고요. 당론은 아니다. 예,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에 의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아니십니까? 네. 이것이 함께 될 때 아마 가장 빠르게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준반이가 두 개의 기관에 의뢰한 결과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저도 이거는 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이것이 되려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